신박한 도시남자 송검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검주입니다. 금주의 시선, 금주의 시선. 금주의 시선, 네. 제 시선입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쉬운 건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 검찰이 네. 월성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1호기. 네, 네. 근데 이 사건에서도 아마 산업부 공무원 또는 청와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여부가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죄. 네. 직권남용죄를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때는 이른바 적폐수사. 그렇죠. 사실 직권남용죄가 한 20-30년간 거의 적용이 안 된 조문입니다. 네.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네.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많이 논의됐죠. 그때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래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재판은 어떻게 나와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뭐 일부는 유죄가 나왔지만 네. 많은 수의 사건들이 무죄로 나온 건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네.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인데 이분도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았지만 직권남용죄 부분은 무죄로 됐습니다. 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네. 실제 그 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네.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네. 무죄를 받았고 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그 판사들이 많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수도 무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혼났죠? 예. 제가 너무 말을 흐린다. 좀 말 좀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달라졌습니까? 좀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시는데 네네. 제가 그러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무 나무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여보 듣고 있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예. 근데 직권남용죄가 제가 뭐 문의하지만 듣기에도 입증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뭐 그 법리상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판사들이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무원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권도 애매한 개념이고 남용도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렇더만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다. 걸면 걸리는 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소고발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볼 때는 뭐 공무원의 권한 범위 밖의 일을 공무원이 뭐 어떤 위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근데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법한 일을 하면 그 위법한 일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네, 있었잖아요. 네. 군사령관이 당번병에게 감 따게 하고 네. 뭐 고구마 캐게 하고 뭐 이런 일을 네, 시켰어요. 네.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감 따게 하는 거는 직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걸 시키는 건 직권이 네.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법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이 사람이 정경련을 통해서 그 시민단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경련한테 맞아, 지원금을 맞아, 내라 맞아. 이렇게 예.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직권남용죄가 문제됐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김기춘 씨 쪽에서 그 정경련한테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거는 그 비서실장 또는 뭐 정무수석의 업무 범위에 있지 않다.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네. 근데 그때는 법원에서 비서실장의 업무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도 포함된다 해가지고 직권남용죄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참 애매한 건데. 애매하죠, 그러면, 사실. 그럼 이번에 이제 월성 1호기 네네. 조기 폐쇄인지 뭐 그냥 정상적 폐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에 판사로서?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그 산업부가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 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그 경제성 평가의 신뢰를 저해하도록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를 했다. 뭐 이런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산업부나 뭐 어쨌든 그 공무원이 뭐 한수원 그러니까 원전 사업자 직원에게 그런 거를 강요했다고 하면 이제 직권남용죄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요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의 남용이냐 아니면 네. 재량권의 행사냐 이게 다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국 장관 그 뭐죠? 그 네. 유재수 그렇죠. 그것도 약간 직권남용 부분도 걸쳐 있는 거죠. 법으로는 이제 직권남용을 그렸는데 네. 본인은 이제 재량권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고소고발도 남용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네.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누군가 그렇게 돼 고발했고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따라서 또 좌우 진영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죄가 고발이 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고리가 되거든요. 이게 네. 직권남용의 프레임을 걸기가 쉬운 측면이 있고 적어도 기소 단계에서는 재판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수사 자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게 되면 실제 이제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재량권이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법에 정한 죄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나 형량은 법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정해진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검찰도 기소할 때 수사할 때 그 법의 적용을 달리한다. 법원에서도 그 법을 적용할 때 그때 다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반론이 생기는 거죠. 이른바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정치 보복할 때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네요. 그렇죠. 걸만 그럴 걸리는 위험이 법이 있군요.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들은 기억이 이런 게 있어요. 적폐 청산 관련 수사가 한창 네. 진행 중일 때 직권남용죄를 많이 그때 네,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법조인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근데 대통령이 여름에 이제 전기세 좀 깎아줘라. 네네. 서민들이 워낙 폭염 네. 때문에 힘드니 전기세 좀 깎아줘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적용하듯이 하면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한 문제의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의의 범위를 얼마만큼 확장시킬 것이냐에 네.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왜 기존에 그 적용이 안 됐었냐. 수십 년간 이 법으로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또 법원에 가더라도 무죄가 됐던 이유가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호하게 법이 규정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돼 있다. 고쳐야 되겠네요. 예, 폐지하든지 대체하는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를 그냥 눈 감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단을 하는데 예. 그 유형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또 형도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락 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들어보세요. 네. 판사님이 되셔가지고 네. 지난 주말에 딸이랑 보쌈이 먹고 싶어서 시키려고 했는데 와이프도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와이프 본인이 전화 주문하면서 족발이 먹고 싶어졌다고 저랑 딸의 의견을 무시하고 족발을 주문하더라고요. 이거 직권남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 그 사모님은 일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대상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니면 직권남용이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사모님 같은 경우에 족발을 시킬지 여부는 권한범위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참 판사스럽게 설명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또 한마디. 아유 참. 지금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을 생각해서 직권남용 아니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직권남용 맞네. 근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명락님 그냥 하자는 대로 하세요. 괜히 뭐 시비 걸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손해 봅니다. 그냥 하시자는 대로
예, 예.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보쌈과 족발은 사실 좀 굉장히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 거라서. 아니 근데 이 작은 거 하나에 빈정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네. 저는 돈을 제가 내는데도 제 마음대로 주문을 못 해요. 아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요새 누가 알겠습니다. 이명남께서 직권남용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주의 시선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사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DJ